그 삼각 함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각을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각을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그 전에 각을 표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A, O, B 이런 식으로 각을 얘기했잖아. 특정 각을 얘기하는 그지? 근데 이렇게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A, O, B가 요렇다고 쳐. 여기가 30도야. 그럼 각 A, O, B는 30도 맞아? 정확히 얘기하면 각 A, O, B가 30도일 수도 있고 330도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준을 정할 때 가로를 이렇게 수평인 선을 일단 그려. 그 다음에 이 선을 뭐라고 그러면 얘를 시초선이라고 그래. 시작하는 걸 때 시초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막대기를 잡아서 걔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움직이는 놈이니까 얘는 뭐냐면 동경이야, 동경.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을 뭐라고 해서 각으로 칠 거야. 그럼 얘는 이제부터 몇 도라고 해야 돼? 얘가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60도 이렇게 하는 거야.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방향은 플러스로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 방향은 마이너스로 칠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60도 하면서 동시에 몇 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0도라고 표기할 수도 있겠지. 그치? 앞으로 이렇게 표기할 거야. 각이라는 놈을. 그 다음에 요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예를 들어서 동경이란 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360도가 됐어. 그럼 거기서 무조건 멈추나? 더 돌 수도 있잖아. 그치? 더 돌면 어떻게 돼? 더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 자리로 왔다 치자. 그러면 그때 몇 도가 되는 거야? 320. 그럴 때는 우리가 360 곱하기 1 더하기 60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지. 두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온다면 360 곱하기 2 더하기 60이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얘를 보고 우리가 얘는 60도예요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60도라고 표현한다면 얘가 몇 도가 됐든 간에 어쨌든 동경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무조건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돼? 예전에는 우리 삼각함수 같은 거 삼각 B 생각하면 끼케야 90도 조금 넘고 180도 안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 안에서만 얘기했었잖아. 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삼각 B 삼각함수 얘기할 때 어떻게 돼? 1080도, 2050도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진짜 일반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호도법을 알아야 돼. 호도법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360도라는 이 책에 있잖아. 이거는 원을 360으로 쪼갠 다음에 그거 하나당 1도라고 친 거지. 얘가 어떻게 태어난 거야? 왜 360도야 하필 원이? 편해야죠. 응? 360. 100도가 더 편하지 않아? 360 어렵잖아. 100이 더 편하지 않아? 아니면 10이나? 그거 다른 도형할 때 아까 딱 분분이 되는 게 360 좋아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지. 그런 이유도 있지. 그러니까 약수가 많아서 그랬다는 게 그게 가설이야. 당시에 약수가 많아서 이걸 선택했을 거라는 가설이 있어. 왜냐하면 이쪽은 6을 숭배하고 저쪽은 12를 숭배하고 여기는 4를 숭배하고 이러니까 그 모든 것의 공배수가 되는 360을 했다는. 그래서 60분법을 쓰잖아. 지금도 시계도 60분법이잖아. 그치? 360은 그래서 원래 60분법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야. 당대 이게 더 과학적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뭐 종교라든지 당대에 썼던 수학이나 계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 그렇게 편하지 않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거야.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각이라는 게 있잖아. 잘 생각하면 이 호의 길이가 한 원 안에서 각을 잴 때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각도 커지지. 그치? 호의 길이의 각이 비례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원 안에서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 그렇지?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각도 커질 거 아니야. 그런데 호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다 어느 정도까지 되면 요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시점,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동경은. 그 다음에 그 내각인 세타를 우리가 1 라디안으로 정하는 거. 1 라디안으로. 요게 호도법이에요. 요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 초인트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R과 R이 같아질 때가 1 라디안이지. 1이지, 1. 그치? 그러면 있잖아. 이거 하나 물어볼게. 원주 있지? 우진아. 원주. 원의 둘레. 강원도 원주 말고.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원의 둘레요? 그 사각형 아니. 그냥 공식으로. 파이 2파이 R이지. 2파이 R이란 건 R에다가 2파이 곱한 거지. 네. 그치? 그러면 나연아, 저건 R의 2파이 배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봐봐. R과 R을 나누면 1이잖아. 그치? 즉, 호의 길이가 얘의 한 배일 때 라디안도 1인 거잖아. 그치?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가 되면 라디안은 몇이 돼? 2가 되지. 그럼 호의 길이가 늘다가 R의 2파이 배가 되면 그러면 중심각은 몇이 되겠어? 라디안으로. 얼마? 다시 한번 우진아 잘 들어봐. 김우진. 자, 호의 길이가 R의 한 배면 1라디안이야. 맞지? 호의 길이가 R의 2배면 2라디안이야. 호의 길이가 R의 3배면 우진아 몇 라디안? 아니, 호의 길이가 R의 3배 3R이야. 그러면 몇 라디안? 3라디안. 호의 길이가 4R이면 몇 라디안? 4라디안.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면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 즉 얘를 한 바퀴 도는 중심각, 우리가 그 전에 60분법으로 썼던 360도가 라디안으로 따지면은 2파이 라디안이 된다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을 삼는 거야. 180도는 우진아, 신우지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 그치? 60도는 얘를 3으로 나눈 거잖아. 3분의 파이 라디안. 30도는 얘를 6으로 나눈 거지?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파이로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라디안은 지금 배울 때 쓰고 이 뒤에 삼각함수 나올 때서는 이제 각을 어떻게 파이로 표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라디안을 생각하고 얘만 적을 거예요. 각이 삼각형 ABC의 한 각이 3분의 파이다 그러면 걔는 60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라디안으로 적어. 저 라디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3분의 파이라는 것만 보고도 아 얘가 반원의 3분의 1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있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각의 크기 자체에 호의 길이와 전체와 부분의 비례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않니? 전체와 부분의 비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구한다든가. 그치? 아니면은 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되게 편해. 예를 들어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호의 길이 구할 때는 말 그대로 뭐만 하면 되니? 반지름에다가 각만 곱하면 돼. 응? 왜냐면 각 자체가 뭐야? 각 자체가 호의 길이가 반지름에 몇 배인지를 써놓은 게 지금 각의 내용이잖아. 그래서 2라디안이야. 2라디안이야. 라디안이 2라디안이면 중심각이 2라디안이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야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그때 저 반지름이 3이라고 쳐봐. 반지름이 3, 중심각이 2라디안.
그러면 호의 길이는 3의 2배인 6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 요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반지름과 중심각만 곱하면 바로 구해지는 거야. 그렇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각이 예를 들어서 1점 아니다. 중심각이 얼마일까?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2분의 좀 이상하게 적었네요. 5분의 6파이라고 하죠. 5분의 6파이야. 5분의 6파이. 그런데 반지름이 3이래. 그럼 호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앞으로? 얘만 곱하면 되니까 5분의 18파이. 호의 길이는 5분의 18파이. 그렇지? 또 우리 예전에 너는 배웠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호의 길이를 알면 저 부채꼴의 넓이도 알 수 있어. 왜? 부채꼴 이거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얘를 잘게 쪼개서 한 번에 이게 피자라고 생각하면 피자 크러스트가 한 번은 밑으로,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밑으로 이렇게 계속 겹쳐서 뭐 만들었어? 사각형 만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넓이 구했었잖아. 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호의 길이가 어때? 호의 길이가 반은 밑으로 반은 위로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L. 이거 길이는 반지름이잖아. 근데 예전에 우리 중2 때 2분의 1 R L로 부채꼴의 넓이 구했었잖아. 그치? 2분의 1 R L로. 근데 L을 지금 어떻게 구했어? L을 R 세타로 구했네. 그러니까 앞으로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하면 되지. 그지? L 대신에 R 세타로 온 거야.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지? 호도법 쓰니까 이런 게 편해지잖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라디안 구할 때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면 돼? 라디안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어떻게? 파이분의 180 하면 된다. 그지? 파이분의 180 맞아? 파이분의 180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니지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 거꾸로 알려줬네. 1라디안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 그러니까 1라디안을 도로 고칠 때 파이분의 180. 그지? 그 다음에 반대로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하라고?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360도가 2파이 라디안.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거는 좀 이따 우리 유형 A 문제 하면서 몇 번 연습해보면 다 알아.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라디안인 거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랑 삼각함수랑 뭔 상관인데 그 전에 우리 삼각함수란 건 삼각형에서 출발을 했지. 삼각함수가 뭐야? 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하면 예를 들어서 사인 30 하면 그다음에 사인 30 하면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5분의 5 에? 사인 30 하면 C분의 B지. 사인이라는 거 스피기처럼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S자를 따서 이렇게 그래서 C분의 B 코사인 30 하면 오지나 코가 C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C분의 A 탄젠트 30 하면 오지 A분의 B 그치? 이게 T 모양이니까 A분의 B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갖다 놓고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한계가 좀 있어. 출발은 여기서 했지만 그 전에 너네 특수한 상업이 다 기억해? 네. 기억해? 특수한 상업이 뭐 있어? 사인 30 얼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배운 지 오래되면 까먹잖아.
상업비 기억할 때는 숫자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앞으로도 111이랑 123이야. 111은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럼 여기 45, 45 되겠지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변의 비율 1대 1대 2인데 제일 큰 2가 루트 씌워져. 그치? 1, 2, 3도 마찬가지야. 60도 30도인 경우 60도 30도인 경우에 작은 것부터 1, 그 다음에 2, 여기가 3인데 제일 큰 숫자 3에다가 뭐? 루트 씌워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특수한 상업비 111이랑 123. 일단 이렇게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를 확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확장하기로 했냐면 단위원이라는 걸 만들었어. 좌표 평면의 중심 원점에서 반지름이 1,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 점을 찍었어요. 점 A라고 합시다. 점을 찍은 다음에 얘는 어차피 반지름이 1이지. 우진아, 반지름이 1이잖아. 그랬을 때 봐봐. 이 점에 XY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에 XY 좌표. 자, 여기 세타 한번 써볼게. 이 점에 XY 좌표를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먼저 사인 세타를 구하려고 보니까 사인 세타라는 놈은 빗변분의 높이지. 근데 빗변이 1이잖아. 1분의 높이라는 것은 요 길인데 그걸 잘 보니까 뭐랑 똑같아? y좌표랑 똑같잖아. 그럼 사인 세타는 그냥 b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치? 코사인 세타는 어때? 코사인 세타는 걔는 빗변분의 이거잖아. 그치? 근데 요 길이는 나이가 얘의 x좌표랑 일치하지. 그럼 얘는 빗변이 1이니까 얘는 1분의 a는 결국 뭐가 돼? a가 되겠다. 그치? 탄젠트는 어때? 이거분의 이거지? 그래서 탄젠트는 a분의 b가 되겠다. 이게 단위원에서의 삼각 함수의 삼각비의 정의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재밌어지냐면 이 x좌표, y좌표라는 게 항상 플러스이지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애를 요만큼 해볼게. 요렇게 똑같이 세타야.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은 우진아 쟤랑 지금 삼각형 둘이 합동이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될까?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a, b지. 마이너스 a, b야. 얘는 좌표가. 그치? 그랬을 때 여기 잘 봐. 우리 사인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인 정의할 때 y좌표로 정의했어. 그치? 코사인 정의할 때 x좌표로 정의했어. 맞지? 그 다음에 탄젠트 정의할 때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했어. 맞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사인은 y좌표 b 똑같아. 그 다음에 코사인은 x좌표가 마이너스 a니까 얘는 삼각비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탄젠트는 마이너스 a분의 b 되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비를 새로 정리할 수 있고 단위원에서. 그리고 삼각함수에 쓰는 삼각비는 얘네들이야. 여기에 되면 뭐가 좋느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세타라고 했지만 지금 얘는 세타에 대한 삼각비일까? 아니야. 지금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나? 저거 도를 어떻게 표시하냐? 각도를 이렇게 표시한다 했잖아. 10초선에서 움직인 동경행이고, 그렇지? 그러면 세타가 만약에 얘가 60도라면 사인 60, 코사인 60, 탄젠트 60은 요거지. 맞지? 이거 몇 도야 그러면? 180에서 60 뺐으니까 120도지. 그지? 이제 100도 넘는 애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사인 120이면 어떻게 하면 돼? 사인 120이면 사인 60이랑 똑같은 거야. 실제로도 그렇잖아. 코사인 120은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 60에서 부호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로. 맞지? 탄젠트 120은 탄젠트 60에서 계속 부호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로. 실제로 볼까? 사인 60 얼마야? 사인 60
우진아 사인 60 얼마야? 사인 60이요.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루트 4. 얘가 2분의 1. 여기는 탄젠트 잠깐만요. 3분 루트 4. 루트 3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로도 구하면 똑같이 나오거든. 얘는 그러니까 나윤아 사인 120은 이제 몇 도?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똑같이 나와. 코사인 120은 이제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우진아 탄젠트 120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된다고. 이렇게 새로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각비를. 그치? 단위원에서. 그리고 그게 실제 삼각비랑 일치하고. 실제 삼각비랑 일치하고. 그래서 우리 단위원을 가지고 우리 삼각함수를 새롭게 정의했다는 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단위원에서 사인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정의가 r분의 y다. r분의 y다. 그치? 우리 그 전에 빗변분의 높이 했잖아. 그치? 이제 그게 아니라 반지름분의 y좌표다.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를 정의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뭐라 그러면 돼? r분의 x다. 탄젠트를 정의해라 그러면 탄젠트는 이제부터 x분의 y다. 이제부터 삼각비의 정의 이렇게 하는 거야. 요게 되면 나중에 코탄젠트 뭐 다른 코시컨트 뭐 이런 다른 삼각비들도 다 새로 정의가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까 앞으로.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R이란 놈은 반지름이니까 마이너스가 돼 못해. 절대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에 따라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도 알 수 있어 미리, 그지? 봐봐, R은 항상 플러스니까 사인 같은 경우엔 Y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나오고 Y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내각이 0에서 파이까지일 때는 사인은 항상 플러스, 그지? 그 다음에 각이 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3, 4분면과 4, 4분면에 있을 때는 동경이, 그때는 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지? 사인은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위면 플러스 아래면 마이너스입니다. 코사인은 어떻게 써? r분의 x니까 x좌표가 플러스면 플러스, x좌표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코사인은 y축으로 이렇게 그어서 이쪽 오른쪽은 코사인이 항상 플러스, 이쪽은 코사인이 항상 마이너스인 거야. 그지? 탄젠트는 어때? x분의 y니까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으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나오고 둘이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탄젠트는 여기와 여기에서 플러스고 여기랑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런 걸 알아두면 좋겠지. 삼각함수 부호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삼각함수 부호는 따로 외울 게 없어. 그렇지?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삼각함수의 새로운 정의를 알아두라는 거야.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요거는 까먹지 말고 기억해 둬야 돼. 이런 제 기초적인 정의 내용이 나중에 너의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의외로 어려운 문제에서 이게 저런 것 때문에 갈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삼각함수 새롭게 삼각비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런 거였잖아.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탄젠트 세타는 있잖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또 표현이 가능해져. 왜 그래? 이거는 너무 쉬워. 탄젠트 세타가 나이가 뭐분의 뭐야? x분의 y지. 얘 x분의 y라고 내가 일단 써놓을게. x분의 y. 자, 요걸 한번 볼게. 우진아, 사인은 r분의 y 맞아? 그럼 분자에다 r분의 y 쓸게. r분의 y. 코사인은 뭐라고? r분의 x, 그지? r분의 x. 그럼 이렇게 복분수해 놓으면 두 칸 떨어진 애들끼리는 이렇게 약분 가능하지.
그지? 그다음 분수분의 분수는 어떻게 계산해? 안쪽 둘을 곱해서 걔가 분모가 돼요. 바깥쪽 둘을 곱해서 걔가 분자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분의 y 탄젠트랑 일치하네. 그지?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은 앞으로 보다 탄젠트.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세타를 다 같아야 된다. 어? 코사인 30분의 사인 30은 탄젠트 30이다 이러고 이거야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해볼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게 뭐가 되느냐 한번 봅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우진 예. r분의 y를 통째로 제곱하면 되겠지? 예. 그러면 r 제곱분의 y 제곱 맞아? 예.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분의 뭐니? R제곱분의 X제곱. r 제곱분의 x 제곱이지. 그럼 둘을 더하면 분모는 r 제곱으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분자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네. 맞아? 네. 근데 아까 전에 2. x, y, r을 정의할 때 여기 보면 이게 r이라며, 이게 x라며, 이게 y랑 일치할 거 아니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의 제곱 돼요? R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r 제곱이 되니까 얘는 r 제곱분의 r 제곱이 되니까 결론은 얼마? 1. 그래서 이제부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여기 세타는 또 똑같아야 돼. 사인 제곱 60 더하기 코사인 제곱 60이라든지, 사인 제곱 5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5분의 파이라든지, 이렇게 둘이 같은 세타끼리 제곱해서 나면 항상 1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 요게 조금 새로운 내용이지. 어쨌든 지금 내용들은 다 했고, 유형 A 문제를 이게 처음이라 너네 되게 안 익숙할 거야. 그래서 유형 A 문제를 무조건 다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책에다가 지금 요 A 문제 일반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까지 일단 다 해봐. 뒤에 나가기 전에 이 A 문제 이게 안 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돼. 해봐. 풀어. 유형 1번은 A형 문제랑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갈게. 유형 1번 넘어가고 우리 유형 2번에 572번 같이 봅시다. 572번. 57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타라는 각이 제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에 속하는 모든 영역을 좌표평면이 나타내는 것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세타가 지금 어디야? 1사분면이라서 0과 얼마? 90도 사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렇지, 세타라는 놈이 그냥 시초선에서 요만큼 가는 놈인지 한 바퀴 들어서 그런 건지 두 바퀴 돌아서 그런 건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표기해야 돼 제대로? 360n 보다는 세타가 크거나 같고 360n 플러스 90보다는 세타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기해줘야 돼. 그럼 2분의 세타로 구해보니까 2분의 세타의 범위는 180n 보다는 크거나 같고 180n 더하기 9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 n 값에 따라서 제 범위가 달라지겠지. 어차피 많이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n을 0, 1, 2 이 정도만 해봐도 0이라 그러면 얘는 어디 있는 거야? 0 넣으면 1사분면이야, 그렇지? 1사분면은 어디에서 어디니? 0 넣으면 잠깐만. 네. 저기 등호가 있잖아요. 그러네. 이건 잘못 썼다. 등호가 있으면 안 되지. 4분면의 각인데. (2로) 나누면 n이 0일 때는 어떻게 돼? 2분의 세타라는 놈은 0보다는 크고 2분의 세타가 45보다는 크고, n이 1일 때는 180보다는 크고 2분의 세타가 2분의 세타, 잠깐만, 왜 90이야?
정신은 45. 자,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180보다는 크고 225보다 작고, n이 2일 때는 360이니까 도로 0에서 45 똑같아지네, 그지? 그럼 얘는 둘만 해보면 되네. 둘만 해보니까 어때? 0에서 45니까 요령이 180에서 225니까 요령이, 그지? 요거에 해당되는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유형 3번. 이것도 그냥 A형 문제랑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갈게. 문제수 써보니까 유형 4번. 동형의 위치 관계 한번 봅시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형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형이 일치할 때라고 돼 있어. 576번.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세타가 일단 0에서 파이 사이네. 세타가 0에서 그 다음에 그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쯤이라고 치자고 세타. 그런데 얘를 6배 했더니 6배 했더니 도로 세타랑 일치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6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세타를 뺐을 때 360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6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6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360의 n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지? 그래서 빼고 나니까 몇 세타? 5세타는 360n이다. 따라서 세타라는 놈은 5분의 360n이니까 나누면 70 얼마? 2n이네. 맞지? 72n이니까 세타라는 놈은 뭐야? 72의 배수네. 그럼 72의 배수 뭐가 있어? 72의 배수 72 144 그 다음에 216 돼 있는데 지금 세타라는 놈이 0에서 파이 사이에서 파이 사이가 되니까 여기서 파이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거는 뭐? 70이야 144네. 그래서 크기를 모두 구하시면 70이랑 144 써주면 되고 얘도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 581번 581번 보니까 잠깐만 여러분 이거 3문제도 하나 지금? 안 하지? 하고 있어? 쌤? 풀고 있지? 안 풀어? 뭉치게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네. 3문제도 할까? 지금? 580번 580번 같이 볼게. 576번 할 수 있어. 580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 580은 무슨 내용이냐면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력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력이 일직선 위에 있대.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2세타가 이 정도인데 이게 2세타인데 6세타는 이렇게 몇 번 돌고 났더니 6세타는 반대편에 있으면 그렇겠지, 그지? 그러면 6세타에서 2세타를 빼면 그때는 몇 도 차이 나는 거야? 180도 차이 나는 거야, 그지? 근데 눈으로 볼 때 180이지만 실제로는 180 곱하기 1인지 180 곱하기 2인지 그건 모르겠지. 그리고 또 하나 180 곱하기 얼마? 2라 그러면 완전 한 바퀴 360도 차이 나서 일치하게 될 거 아니야. 걔는 아니지, 그지? 그럼 180 곱하기 무언가의 홀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6세타에서 2세타를 빼면 뭐가 되더라? 180 곱하기 우리가 2k-1이라고 써요. 2k-1이다. 이렇게 한다면 각 모든 각 세타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세타라는 게 지금 0에서 8 사이네. 자 그러면 4세타는 곱해서 이거 전개하고 보니까 어때? 그냥 얘를 그냥 홀수라고 냅두고 이렇게 계산하기 더 편하긴 하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 180하고 2k-1 한 다음에 4로 나눠줘. 그러면 4, 46, 4, 50이니까 45 곱하기 뭔가의 홀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2k-1은 그냥 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45에다 앞으로 1, 3, 5, 7 이렇게 홀수만 곱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나오는 게 세타일 텐데 그 세타라는 건 얼마? 45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넣으니까 90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35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180은 돼 안 돼? 90 아닌데. 아 90이 아니지 2니까 1은 1, 3, 그 다음에 4도 안 되네. 그러면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는 뭐밖에 없어? 45와 135 세타가 될 수 있는 저렇게 두 개. 근데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일직선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위치는 일치선이다. 일치한다. 이거는 근데 잠깐만. 그러네.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일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반반하다. 아 더럽게 느리네 진짜. 아 멈췄어. 너 진짜 멈췄는데? 화면이 변하지 않는데? 아 지긋지긋하네. 아 미안 잘못 풀었어. 미안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어. 일직선인데 보통은 방향이 반대라고 써놓거든. 얘는 안 써있지. 그래서 얘는 일치할 때도 포함이네. 그럼 요거 할 필요가 없지 그지? 요거만 하면 되니까 180을 n이라고 하면 되니까 얘는 그래서 되는 게 45, 90, 135, 180도 되나 봤더니 파이브로 잡아야 되니까 180은 안 돼. 3개. 그 다음에 얘는 모두 합이라 그랬지. 그러면 합이니까 그 전에 선생님 지금 이거 60분법으로 했는데 이거 라디안으로 다 바꿀 수 있지. 바꾸면 얘 몇이야?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얘는 4분의 3 파이 얘네들 다 합친 거 합을 쓰라고 돼 있지 문제. 그래서 얘는 전부 합치면 된다는 거 통분해서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원의 직선에 대해 대칭 이걸 봅시다. 유형 5번에 581번에 보자. 문제가 3개밖에 안 되나 어차피. 581번 보니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5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세타를 딱 찍어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90도 맞아? 90도 맞아? 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90도 맞니? 아니.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저걸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 있는 세타에다가 그치? 얘를 더하면 뺄 때가 아니라 더할 때 X축이랑 일치한다고 보면 되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타가 얼마야? 5세타란 게 이게 5세타야 이게. 그치? 5세타에 그러면 Y축 대칭이면 이만큼이 세타일 거 아니야. Y축 대칭이니까 그치? 그럼 5세타에 세타만 더하면 X축이랑 일치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단 세타가 지금 무조건 일사분면에 있다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예시야. 어쨌든 이 세타는 일사분면에 있네. 0에서 1파이 사이네. 2분의 파이 사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세타와 5세타를 더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더했더니 어디랑 일치하겠어? 세타가 원래 1사분면에 있으니만큼 걔네들로 더하면 여기랑 일치하겠지. 이번에 하면 뭐야? 180 곱하기 홀수네. 그치? 180 곱하기 1이든가 180 곱하기 3이든가 요렇게겠죠. 그치? 그래서 세타 플러스 5세타가 180 곱하기 2k-1이라고 써주고 그러면 6세타니까 양변 6으로 나눠줬더니 30 곱하기 2k-1이 되니까 세타다. 그래서 여기 2k-1에 해당하는 숫자에다가 우리가
30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6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6분의 파이에다가 홀수를 그냥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6분의 파이, 6분의 3파이. 어디까지야? 6분의 3파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왜냐면 세타가 지금 뭐야? 2분의 파이보다 작다며. 여기부터 안 되네. 2분의 파이부터. 되는 건 뭐? 6분의 파이밖에 안 되는 세타.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아까 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뭐랑 뭐 곱한다고? 아니 호의 길이. 반지름 곱하기 라지아. 알세타. 반지름 각만 곱하면 호도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 그냥 바로 알세타로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다고. 넓이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 그치? 기억해야 돼 이거. 584번. 중심각형은 3분의 2세타래. 세타가 3분의 2파이래. 세타가 2부터 3분의 2파이. 호의 길이가 4파이래. 아까 말했듯이 반지름의 길이 얘는 A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연아 저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L은 무슨 세타? R세타. R세타인데 그러면 지금 세타가 3분의 2파이잖아. 3분의 2파이에다가 반지름 A를 곱했더니 L 지금 호의 길이 얼마? 4파이. 그럼 A 구할 수 있지, 그지? A라는 놈은 4파이 곱하기 2분의 3파이니까 2파이분의 3이니까 얼마인 거야? 6이네. 얘는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이네, 그지? 그럼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의 넓이는 나는 어떻게 구해? 식이 뭐였어?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지? 2분의 1 6의 제곱 그리고 세타가 아까 3분의 2파이 했더니 어떻게 돼? 얘는 약분되고 36이랑 3이 약분돼서 12가 될 테니까 얼마? 12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이놈의 넓이가 되겠네. 금방 구할 수 있지. 이거 문제가 똑같으니까 얘도 넘어갈게. 넘어가서 여기 재밌는 게 있네. 588번은 나 588번 해보자. 많이 나오는 거니까 588번 부채꼴이 있는데 중심이 5이고 이렇게 생겨. 5A라는 부채꼴이야. 이렇게 생긴 놈인데 잠깐만 3분의 파이 자 이거 얼마냐? 삼각형 BOC의 넓이가 18루트 3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3분의 8 5 A B C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가? ACB 들어가 맞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제가 3분의 8면 너무 쉽지? 너무 쉬워, 그지? 왜냐면 여기가 3분의 8이면 여기가 6분의 8일 거고 이게 아까 그 특수한 삼각형 아니야? 60도, 30도 숫자 뭐예요? 얘는 1, 2, 3 45, 45, 90은 1, 1, 2 그지? 그러니까 얘랑 지금 길이의 비율이 얼마인 거야?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를 A가 여기 있나? 여기를 A라고 하면 얘는 루트 3A인 거야. 맞지? 그러면 삼각형 BOC의 넓이를 구해보면 삼각형 BOC는 2분의 1 A 곱하기 루트 3A인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 18루트 3이네. 18루트 3 2분의 루트 3 A제곱이 지금 18루트 3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양변에 루트 3 없애주고 2 곱해주니까 A제곱이 6이네. 따라서 A는 얼마? A제곱이 36 A는 뭐 마음이 급하지? A는 6이네. 그래서 ACB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럼 전체 뭐야? 전체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이 삼각형의 빗변이랑 똑같잖아. 그렇지? A가 지금 6인데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저거야. 그러면 전체 반지름은 12가 되겠네. 그렇지? 6의 2배니까. 그래서 반지름을 12로 하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반지름을 6으로 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지. 그렇지?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12의 제곱 3분의 파이 요게 전체 부채꼴 마이너스 2분의 1 6의 제곱 3분의 파이 하면 나오겠네. 그러면은 2분의 1 묶고 144, 36, 3분의 8 2분의 1이랑 3분의 8 묶어놓고 144에서 36 빼면 얼마니? 유진아 7 108이 좋아요. 108이네 6으로 나눠지지? 예. 6일은 6, 8에 48 그러면 18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거 알 수 있다. 너무 쉽다. 그치? (589번은) 어떻게 할까? 589번 얘도 되게 많이 나오는 형식이거든. 나 이 비슷한 문제를 어딘가 그때 고3 애들이랑 수원하면서 같이 풀었어.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얘는 지름이 16이네요. 그치? 반원이.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만 들어보는 거야. 뭘 줄 거냐면 그 전에 호의 길이가 얼마야? 호 BC의 길이가 6파이래. 호 BC의 길이가 6파이래. 여기 BC의 길이가 6파이래.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선 그은 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럼 뭐가 돼? 제가 지금 하나의 부채꼴이 됐잖아. OB3라는 부채꼴 됐지.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로 구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진아, 세타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R은 알잖아. R은 8이라는 거 쓰지. R이 8이니까 우리가 R세타 즉 8 곱하기 세타가 얼마라는 걸 6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세타라는 놈은 얼마인 거야? 8분의 6파이 즉 얼마? 4분의 3파이네. 얘가 4분의 3파이라는 건 파이 빼기 4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얼마? 4분의 파이네. 4분의 파이가 바로 45도잖아. 그치? 그러면 쟤는 여기서 수선으로 이렇게 딱 내렸으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쟤는 2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1대 1대 루트 2 그거지? 이등변 직각삼각형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1, 1 루트 2라고 치면 그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뭐? 반지름 8이잖아. 밑변에 해당하는 그치? 8 곱하기 루트 2분의 1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 8 곱하기 루트 2분의 1 했더니 얼마? 4루트 2 나오지? 4루트 2 그치? 그러면 4루트 2, 4루트 2, 2분의 1 하니까 16 나와요. 16 맞니? 아닌데? 16이 아닌데? 32인가? 16에 2 아니네 16이네. 16 맞네. 이 삼각형 넓이가 16이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어렵지 않아.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이 전체 부채꼴 OA3라는 부채꼴에서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8의 제곱 세타는 4분의 8 여기서 그러면 8 하나 지어주고 8파이네. 그래서 8파이 부채꼴 전체 넓이 8파이에서 16을 뺀 8파이 마이너스 16이 색칠한 부분이 여기가 아니네. 요 색칠한 부분에 넓이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애매한데? 일단 여기 풀고 하자. 여기 다 풀고 그다음 넘어갑시다. 누가 자꾸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 이형 몇 번까지 안 가져와가지고 문제 푸시면 따로 필요도 없고 하니까. 주인이
누가 죄인인가? 프린트 안 가져온 자, 숙제 덜한 자. 우리가 7번 8번 하기 전에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펼쳤을 때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되고 밑면은 원으로 됐던 거 기억나지? 오늘 기억나지?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옆면의 요 모선의 길이를 뭐라 그래? 요 모선을 L이라고 할 때 그랬을 때 저 건널비 구하는 공식 기억나? 기억나? 안 나? 무슨 기억나? 저 2개 구하면 되죠. 응? 저 2개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건널비 구하는 그 옆넓이랑 밑넓이 구할 거 아니야. 그 공식이 기억나. 밑넓이는 파이 r 제곱하면 되잖아. 원하는 거니까, 그렇지? 파이 r 제곱. 옆넓이는 2파이 r 곱하기 세타. 세타는 여기 왔으면 한 거잖아. 옆넓이 구하는 것이 뭐냐? 파이 r l이었잖아. 기억나? 왜냐면 얘를 펼쳤을 때 이 길이 있지, 이 길.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자체가 얘의 둘레랑 똑같잖아, 2파이 r이랑. 그러면 쟤를 아까 전에 우리 피자 자른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하나는 크러스트 위로 하나는 크러스트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요거 가로 위가 파이 r이 될 거 아니야. 2파이 r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요 길이 자체는 이 길인데 이거 모선의 길이랑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파이 rl이 보다 옆넓이였어. 파이 rl.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아까 전에 배운 r세타랑 r제곱 세타랑은 달라. r세타, r제곱 세타 할 때는 저 r이 뭐였어? 걔는 밑면의 반지름이 아니라 부채꼴 자체의 반지름 r 말한 거였잖아. 그지? 저거랑 조금 달라. 구별해야 돼. 어쨌든 요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유형 7번, 8번 어렵지 않다고. 예를 들어 대표 문제는 여러분들 금방 할 것 같아. 밑면이 원의 반지름이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잖아, 그치?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 592번 같은 거 그렇거든. 592번 보면 원뿔의 옆넓이가 밑넓이의 루트 2배. 자 그러면 그거 할 때 못 쓰는 거? 요거 쓰면은 이 편해지잖아, 그치? 밑면의 반지름 몰라. 우리가 밑면의 반지름을 모르니까 밑면의 반지름 R이라고 하고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옆넓이가 뭐라고? 파이 RL이었잖아. 옆넓이 파이 RL인데 이 옆넓이가 밑넓이의 루트 2배라 그러니까 밑넓이인 파이 R 제곱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겠네. 그지? 여기 보면 그러면 이 모선과 밑면의 반지름의 비율이 나오지. 어떻게 나와? 그래 파이 지우고 R 지우고 나니까 R 곱하기 루트 2가 L이네. 그치? R 곱하기 루트 2가 L이니까 양면에 R로 나눠줬더니 R분의 L이 루트 2래. 그치? R분의 L이 루트 2야. L이 그러니까 루트 2배니까 R의 루트 2배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L이라는 놈을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R이라고 써도 되겠다. 맞니? 그러면 이제 저기는 ABO라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야? ABO라는 삼각형. 우리가 지금 각 ABO를 구하고 싶은 거지. 요 세타라고 칩시다. 각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지. 지금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니까 어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인데 그게 뭐야? 루트 2r분의 r이잖아. 맞지? 그래서 약분하고 했더니 루트 2분의 1즉 2분의 루트 2라는 거니까 세타가 몇 도? 4분의 파이 45도.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의 최대 최소 이런데 얘도 맨 위에 대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문제를 같이 해볼게요. 595번 보면 넓이가 9인 부채꼴이래. 이 부채꼴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넓이가 9인 부채꼴에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아까 2분의 1 R제곱 세타 할 때 처음에 언급했던 건데 R 세타가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그 전에 배웠던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이 2분의 1 R L이었지. 그지? 2분의 1 R L 넓이인데 그게 지금 얼마냐면 900.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양변에 2 곱하니까 18. 그 다음에 R로 나누니까 L. 요 호의 길이가 R분의 18이라는 거야. R분의 18. 그지? 그런데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는 놈을 보니까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이 두 개의 R과 호의 길이 L이 합쳐져서 2R 더하기 L인데 이때 이 2R 더하기 L이라는 놈은 2R 더하기 R분의 18이겠지. 그지? 맞지? 여기서 우리 R이든 L이든 R분의 18이든 그냥 2R이든 간에 전부 양수잖아. 실제 길이니까. 그러니까 뭘 쓸 수 있냐면 산술기하편도를 쓸 수 있다 이거야. 산술기하편. 그래서 2 루트 2R 곱하기 R분의 18 맞지?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그거랑 같다. 산술기하편으로 쓰니까 R은 약분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2 곱하기 18이니까 36이라서 6 나오는 데서 12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 둘레의 길이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항상 12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 두 문제가 땡이야. 이 두 문제만 얼른 풀고 마무리합시다. 네. 응? 뭘 풀어?